필승. 우리 이기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주식훈련소에 방문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로봇 테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로봇 테마 많은 조정 거쳤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전반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에서 나올 때 육아나 교육 관련 테마주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럴 때 로봇주를 보셔라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출산, 한마디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인력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로봇 관련 종목들 보면서도 얘기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로봇 왜 좋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크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외에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살짝 비껴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로봇주들에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왜 더욱더 로봇 관련주들의 호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공급망이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중국 중심의, 한마디로 수출 관련해서는 중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미국 시장에서 리쇼어링 된다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 그 외에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공장을 본국, 자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 당연히 선진국은 더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로봇,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 외 다른 국가 정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 대기업들도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의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대장주죠. 올해 정말 600% 가까이 상승하고 시가총액 6위까지 등극했다. 솔직히 그만큼 등극할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로봇 관련주, 한마디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관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바로 이렇게 공장 증설하고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진행되면 국내보다 더 인건비가 비싼 미국 시장에서 뭘 봐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이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로봇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 많이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 관련해서 이 일정대로 맞추시고, 거기서 그 일정의 끄트머리쯤에서는 탈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 시기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로보틱스 관련해서는 SK온 관련해서 SK온 배터리 공장도 역시나 미국에 진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수주, 그리고 그 수혜가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지분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LG전자는 지금 전장 사업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미국 입장에선 리쇼어링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각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대동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그룹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크게 상승한 내용들이 있죠. 뭐 특수 환경에서 임무 로봇을 대동과 포스코 그룹이 같이 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크게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 하나가 이런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LG U+ 같은 경우에도 유진로봇과 그런 협력 관계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뭐 유진로봇, T로보틱스, 대동,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한결같이 대기업과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늘같이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는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 한마디로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 더 봐야 되는가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볼 텐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3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장대 양봉 한마디로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3일선까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5월 15일까지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부로 이슈 소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슈 소멸이라기보다는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나 어느 밴드에서 형성될 것인가 관망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주가 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장 관련해서는 딱 상장하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상장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주가 탄력 받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할인을 40% 이상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이 부분이 완전 꺾여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차트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세선 몇 개 그어 놨는데요. 이렇게 하락 보일 때도 이 추세선은 해치지 않고 버텨준다. 이런 부분들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여기에서 슈팅 나오고 다시 이 부분이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 부분 조정이 나왔죠. 여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그리고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어느 부분까지 수익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내려와도 지금 이 추세선을 깨지는 않았다. 이 부분 역시도 로봇주가 전체적으로는 조정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꺾이거나 밀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보겠는데요. T로보틱스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지고 이렇게 한 줄 정도 이렇게 추세선 그어 봤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은 결국에 오늘도 깨진 않았다. 이 추세선 깨지 않는 선에서는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타점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나 뭐 이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항상 이평선 자체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락온 조준기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락온 조준기법도 크게 얘기 드리면 저항에서는 걸릴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지지되는 것 확인하면 매수. 이게 기본이에요. 주식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들 이것저것 말이 많지만 적어도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과 하락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거래량이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에 다시 보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꼭 이 일정들, 상장 일정들 꼭 확인하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에서 이런 일반 기계, 더 자세히는 감속기,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감속기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가장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출입과, 그리고 SPG라든지 그리고 SBB테크, 이런 부분의 주가 흐름과 이익률, 영업이익, 이런 이기자 포인트에서 이익단을 잘 확인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로봇 관련주에서 이번 순환매장세에서 더 큰 수익 얻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장대항공 두 개 이 중간값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SBB테크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이 상승폭에 지금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가,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주목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지금은 깨고 내려왔으니 11선까지는 여유있게 보시되, 이런 부분들 11선이 아니고 그 이전 단이라도 지지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충분히 로봇주가 다시 반등할 기미가 보이겠구나, 이런 부분들 로봇 관련해서도,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들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훨씬 좋은 성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당장 접근은 아니겠지만 아직 이번 순환매장세에서 로봇 테마 끝나지 않았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승!